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유독 갑질에 가까운 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직접 취재한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에서는 명품 가격을 올려도 사고 서비스가 안 좋아도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네. 정말로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도 살 만큼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명품 매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실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기도 했고요. 네. 또 취재를 해보니 원하는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오픈런을 하는 게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주요 백화점 3사의 3분기 매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1년 전보다 매출 성장률이 2자릿수를 달성했는데요. 특히 명품 매출이 영업이익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명품 시장 규모는 16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이어서 세계 7위 규모인데요. 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국민 소득 순위가 30위 정도인데 이를 감안했을 때 이 명품 소비 순위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가처분 소득을 명품에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명품 소비가 늘어난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여럿 보유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지난해 매출이 44%나 늘어서 86조 원을 넘어섰고 와, 네. 올해 3분기 매출도 3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님이 많이 찾고 많이 사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명품 업계는 매년 아니면 한 해에도 여러 번 가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올 들어서 명품 3대장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또 루이비통, 샤넬을 포함해서 대부분 브랜드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1,500원을 향하던 환율도 최근에는 이 1,300원대까지 내려왔고 그렇죠. 또 원자재 가격도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내리겠다는 곳은 잘 없습니다. 또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명품을 안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네. 네, 배블런 효과 들어보셨을 텐데 가격이 올라도 특정 계층의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서 국내 소비자들의 과시욕을 부추기는 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배짱 장사 가능한 겁니다. 또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매자가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내 돈 갖고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분 확인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프랑스 매장에서 신분증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제품 구매 후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부 명품 브랜드는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한 이 온라인 예약제 때문에 신원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샤넬은 지난해 7월부터 매장에 들어갈 때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이 리셀조, 또 리셀 플랫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브랜드 희소성이 떨어지고 또 가격 결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이 제품을 사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좀 변화된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해외 여행길이 서서히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조금씩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들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 품목 1위는 바로 명품이 꼽혔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 성향도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른바 욜로 아니면 플렉스가 유행이었죠.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이제는 무소비 챌린지,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는 도전을 포함한 가치 소비가 좀 더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또 SNS상 빅데이터 수치도 살펴봤는데요. 무지출, 무소비는 언급량이 30% 증가했고 이 플렉스와 욜로에 대한 언급량 같은 기간 11% 떨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 명품의 가격도 서비스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합리적인 소비와 판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산업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